안녕하세요. 빌딩로드 오동협입니다. 노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현장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분들하고 같이 공사 현장 또는 밸류업한 건물을 가서 이런 것들을 공사했다. 이렇게 공사 중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3기 현장 투어를 진행했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3기 투어를 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진짜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얘기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경동하우징 정산재 본부장님께서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이 묻어나다 보니까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설명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이렇게 준비하셨죠. 제가 투어 중에 제가 찍었죠, 스마트폰으로. 네.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거 찍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했었구나. 또 저희도 한번 복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참 많이 배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좀 볼 텐데요. 이제 대표님이 찍어놓은 영상 같이 보면서 저는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계단실이 이제 이쪽이 북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그 계단실이 지금 이제 철거를 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내용이고요. 관련된 내용은 일조권 사선 때문에 구조 변경을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시거든요. 맞아요. 건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왼쪽이 북쪽이었거든요. 맞습니다. 현재 계단이 왼쪽에 있으니까 그 상태에 증축을 하면은 이 계단 쪽에 엘리베이터 못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증축을 하면서 계단 쪽을 오른쪽으로 바꾸고 여기다 엘리베이터 집어넣는 계단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요. 위에까지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데 1조 사선에 걸려서 지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를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지금 이제 새로 여기 뚫어가지고 계단실을 만들고 뒤쪽으로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를 배치를 할 겁니다. 방금 정산재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은 계단실과 엘리베이터가 들어간 공간을 이동하고 다시 그 곳에 원래 있던 곳에는 다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없던 면적을 다시 추가해 가지고 이 엘리베이터를 넣고 또 계단을 넣는 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사실은. 그 내용을 좀 보신 거고요.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좀 시작 전에 좀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좀 이렇구나 저렇구나 좀 참고하면서 보시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참조하는데 또 많은 것들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이 왼쪽에서 완전 오른쪽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새롭게 생기는 거죠. 기존 계단 없어지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부분이 지금 이제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쪽에 지금 계단실 새로 만들고 여기는 또 없애버리고 이제 슬랍을 또 이제 새로 조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둥하고 볼을 지금 다 같이 만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될 거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저 사선 벽체도 지금 이제 다 철거가 되고 지금 이제 위로 한 개층이 지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축까지 지금 이제 그 다 끝나면은 어쨌든 저희 자료상에 있는 이런 이미지로 지금 이제 그 만들어질 거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장면이 지금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여기 곳에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런 현장을 못 보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여기 슬라브랑 여기가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 현장 투어를 하게 되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그래서 일조권 사선으로 해서 우리가 구조 변경을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영상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이제 그 기존에는 요 안쪽으로 해서 이제 그 계단실을 뚫어버리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조성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 영상은 리모델링 한 건물인데요. 외부 외장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들 외부 외장재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시니까는 한번 들어보시면서 하면 좀 이제 막혀 있는 것들을 지금 그 뚫어버리면서 요렇게 지금 이제 그 조성을 하다 보니까는 외부에서 인지성도 지금 더 좋아지고 내부 공간 활용도 지금 이제 이런 평면보다는 이런 평면이 이제 훨씬 더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마감재가 지금 이제 그 요건 지금 하얀색으로 된 게 스타코, 그리고 지금 이제 유리를 커튼월, 이 두 가지를 지금 접목을 시켰습니다.
대표님 기억나시죠? 스타코와 커튼홀 방식으로 했다라는 거. 그렇죠.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많이 지나다니면서 봤거든요. 아무래도 스타코로 하게 되게 되면은 또 정산자 본부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지만은 저렴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그렇죠, 맞아요. 외장재잖아요. 네. 한번 또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그 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아무래도 어떤 이제 고가의 자재들보다는 조금 이제 그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 가격 대비해서 어떤 지금 이제 가성비를 따진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괜찮은 자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열 효과도 좋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그 중소형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감재를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 요소가 많아지잖아요. 요소가 많아지다 보면은 건물이 조금 이제 그 복잡해 보이고 조잡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 그 두세 가지 정도 이제 이렇게 그 믹스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시는 게 지금 이제 좋습니다. 네. 정산자 본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커튼홀 방식으로만 보여지면은 또 아쉽게 밍밍한 느낌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스타코를 좀 섞어주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줬던 게 이 건물의 장점이라고 봤고요. 아무래도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을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건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타코로 형식으로 이제 외장재를 썼다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한번 어떤 재질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 이 강의를 하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현장도 한번 네, 보시죠. 다음은 이제 우리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롱브릭으로 한 제재들을 설명해 주시는 영상을 또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로 지금 이제 그 시공하지 않고 벽돌로 시공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얘가 지금 이제 더 촘촘하게 지금 이제 들어갈 거고 라인이 지금 이제 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얘는 갖다 붙이는 거다 보니까는 이제 기존 벽이 절대 이게 지금 이제 반듯하게 돼 있지 않거든요.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하다 보면 아무리 정밀하게 한다고 해도 이쪽으로 살짝 눕든 이쪽으로 살짝 눕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제일 많이 튀어나온 데서 라인을 잡아가지고 이제 내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라인을 맞춰서 하는데 이게 지금 안에 들어가는 접착제 두께에 따라서도 지금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실제 벽돌하고 얘하고는 이제 느낌은 좀 이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롱브릭이나 실제 벽돌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재값이 많이 나긴 하잖아요. 네. 어떤 걸 좀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아니 가격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네. 그냥 그 석재를 쓰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런데 그게 요즘에 워낙 건물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롱브릭을 하면서 네. 뭐 이쁘게 네. 만드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석재가 좋긴 하지만 실제로 롱브릭이 그래도 요즘은 최근에 정말 얇게도 많이 나오고 또 두껍게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신축하는 현장 가보면 롱브릭 하는 현장이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다음은 우리 건축물 높이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 말씀드린 되거든요. 그럼 이제 0.49대를 갖다 이제 계산한 게 이제 이런 구조물을 지금 이제 올려서 이제 좀 높아 보이게 이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이 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이 이게 지금 구조물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건축물을 옥상 위에 이제 조금 옥상은 높게 맞습니다. 예. 보이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건물이 좀 커 보여야지 또 건물다워 보이는 것도 있고 또 활용면도 높아지다 보니까는 최근에 건축주분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건축 구조물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냥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도 맥스 높이가 지금 이제 4.5m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은 4.5m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옥상 바닥 면적에서부터 구조물까지 4.5m가 이상이 되면은 불법 건축물로 또 보일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4.5m 안에서는 지금 이제 이걸 높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허가를 받을 때 이제 얘도 건축물 높이에 지금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은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따져 보셔야지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바닥 보시면은
정상재 본부장님이 참 시공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네. 많이 아시더라고요. 역시 전문가한테 얘기 듣는 게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30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18년 중개를 하면서 제가 아주 많은 거래권을 했지만 그 중에 그냥 뭐 임차인 승계한 것도 있고 뭐 나대지도 있고 이 어떤 신축이나 아니면 뭐 어떤 리모델링이나 시공을 하지 않은 중개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어떤 디벨롭을 한 현장을 그렇게 많이 경험을 못했나 봐요. 근데 본부장님만 30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현장들 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계시고 어떤 부분으로 풀어야 되는 것까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은 어떤 거냐면은 조경 이야기도 많이 못 들어보시거든요, 고객분들이.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 조경 이야기도 하니까요,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부분을 지금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그 건축 법적으로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은 지금 이제 의무적으로 조경을 설치를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면적에 따라서 대지 면적이 뭐 5%, 10% 이제 그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1층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제 주차 대수를 뭐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1층에다가 조경을 다 깔을 수가 없으니까는 그 옥상에다가 올리는데 옥상에 지금 이제 그 조경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어쨌든 저희가 예를 들어 10평의 조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50%인 5평은 무조건 지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평을 옥상으로 올릴 수 있는데 옥상에다가 설치를 할 때는 5평이 아니라 7평을 지금 이제 그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옥상에다 할 때는 면적을 좀 더 해야지 돼요. 대표님,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오늘 조경 이야기 나왔을 때. 옥상에 조경을 올릴 수 있다. 네, 첫 번째 맞습니다. 얼마만큼 올릴 수 있냐에 네. 대한 얘기. 그렇죠. 두 번째, 옥상에 조경 올리면은 당연히 그 식물이니까 뿌리가 자랄 거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뭐 건축물의 뭐 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경을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뒷부분 조금 더 들어볼까요, 한번? 이제 지상에서 지금 이제 그 면적 그 위로 올릴 수 있게 해주는 만큼 지금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부담을 해라 이제 이런 차원으로 그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경 같은 게 옥상 조경이 사실 이제 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뭐 나무 심고 뭐 저기 하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닌데 관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나무 뿌리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그 아까 어떤 그 건축주분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뿌리가 그냥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는 저게 지금 이제 그 콘크리트까지 막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으로 다 누수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얘가 그 배수를 지금 잘못해 놓으면은 결국 이제 이게 물통이 돼 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물이라는 게 고이면은 언젠가는 지금 이제 셀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옥상에다 조경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됩니다. 그럼 옥상 조경은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만 잘 따지면 돼요? 1층에 반만 할 수 있고 네네. 원래 해야 되는 면적에서 한 20, 30% 정도 더 해야 되는 거.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충족하면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다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지금 조경 면적 이런 것들은 솔직히 잘 모르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게 맞습니까? 라고 확인차 얘기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뭐 조경 이야기 했고 외장재 이야기도 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 우리가 요즘 최근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관련해서 이제 순살자리 이야기가 많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건축물 안에 있는 자재가 어떤 거 들어가는지는 사실 몰라요. 못 보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저 철근이 지금 이제 그 인장력을 지금 이제 그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는 힘은 콘크리트가 옆에서 그 휘는 힘은 철근이 지금 이제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엊그제 뭐 그 순살자인이 뭔지 이제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철근이 없으니까는 약하니까는 지금 이제 그 인장력을 지금 제대로 못 받아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근하고 그 콘크리트가 적절하게 배합이 돼야지 지금 이제 그 제대로 된 건물이 된다라고 지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현장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철근들이 나와 있거든요, 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잘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현장에 오시면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경험치를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이 현장 간 건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이것도 리모델링 하면서 철거해놓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기 임박한 네. 상태인데 가보니까 보에 뭐 철거하다 보니까 보 옆으로 삐져나와 있는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이니까 예. 본부장님께서 이제 또 설명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장이 아까 얘기했던 9월 17일 일요일에 네. 다음 현장 투어를 하게 되면 더 공사가 진척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2달 전에 공사 중이었는데 지금 가보면은 완공돼 있고 맞습니다. 뭐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3개월 동안 쭉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 현장이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임대가 맞춰지고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이 현장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거 보는 것도 좀 묘미인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부터 또 우리는 상권의 변화를 또 보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저기 언주역 쪽에 있는 건물을 좀 보러 갔을 때도 기존에는 다 완성이 안 돼 있는 물건이었는데 점점점 완성되어 있는 가는 것들을 보면서 상권의 변화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여기 오셨던 분이 저희한테 한마디 했던 게 이렇게 막 건물을 많이 보러 다니기도 하고 건물을 매입하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보가 뭔지 몰랐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 너무했다. 아니 실제로 보가 이렇게 생겼구나 뜯어내니까 실제로 지나가면서 보는 뭔지 알겠는데 이렇게 다 뜯어낸 공간을 보니까는 보가 뭐고 슬라브가 뭐고 이런 것들이 다 와닿으니까는 건축 행위를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뭐 현장이 몇 달 지나니까 완공을 하고 난 다음 또 몇 달 지나니까 임대 맞추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현장들이 바뀌잖아요. 네. 뭐 물론 똑같은 현장도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한 서너 개, 12개 정도 도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은 뭐 매 기수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장 투어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후에 또 현장 투어 또 참석하면은 네. 사례들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또 다른 얘기 듣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던 분도 있어요. 그죠? 지금 저희가 또 정말 질문이 많이 나왔던 질문 중 하나가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된 내용으로도 많이 문의를 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숨겨놓겠습니다. 오셔서 들어보시죠. 빌딩노드가 제일 못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수강생 분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데, 아이고, 참. 자, 3기 현장 투어 하는 영상을 가볍게 몇 컷 뽑아가지고 지금 노군이사와 제가 얘기 나누면서 그때 현장 투어 있었던 얘기도 해보고 네.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촬영한 영상이 3기 현장 투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4기 현장 투어도 하나요? 4기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9월에 이제 좀 섬선해졌다 보니까 임장도 많이 다니시고 한 시기에 저희가 준비를 했고 정확히 9월 17일 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에 네. 또 오전부터 오후까지 맞습니다. 저녁에는 또 뒷부분에는 또 복습하는 시간도 있고요. 그죠? 저희가 조금 제가 오픈해드리면은 오시면은 우리 경동하우징에서 사전 관련된 브리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하시면서 이제 건물에 대한 설명을 다 들으시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이제 저희가 빌딩노드에서 이제 건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분석해드리는 자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빌딩모드는 여러분들이 빌딩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고 여러분들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